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죠.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산태로 바꾼 지 2달 만에 예전 린드버그 안경테 낀 문 대통령. 덴마크 제품으로 7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화제가 됐던 이 안경테가 6월 초 고장이 나서 고가 외산 제품 논란을 의식했는지 국산으로 바꿨다가 다시 예전 브랜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기사는 무표정한 척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무표정할 일이면 이런 기사 자체를 아예 안 썼겠죠. 그러니까 이 기사 밑바닥에 깔린 뉘앙스는 문재인 비싼 안경 써 논란되자 국산 쓴다고 하더니 다시 고가 외제 안경으로 바꿔 서민 대통령은 코스프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보수 매체가 진보 진영 정치인들을 공격할 때 이런 프레임 과거로부터 아주 많이 써먹었습니다. 진보가 왜 외제 소파냐, 왜 비싼 안경 쓰냐. 보수는 비싼 안경 써도 되고 진보는 안 되나요? 강남 살면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진보적이려면 내 경제적 처지를 억지로 가난하게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직도 이런 프레임이 먹힐 거라 여기는 데스킹도 촌스럽지만 더욱 안쓰러운 것은 이 기사가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1등 신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가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한참 달려야겠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재밌는 기사였어요. 네. 안경채 보질 못했는데요.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 70만 원짜리로 다시 받고 뭐 이런 거.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안경테가 무슨 상관인지. 예. 이런 유의 기사를 과거로부터 많이 썼었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호화 요트. 예, 그렇죠. 요트 코딱지만한 요트였었고요. 그걸로 오래된 분쟁까지 겪었었는데요.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은요. 그 이후로도 많이 겪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거 많이 겪었고 다른 진보적 인사들도 비슷한 공격 많이 당했죠. 예. 아직도 이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아참 시사인에 했습니다. 했나요? 왜 이러십니까? 2번 하죠. 뭐 대신 네. 그러면 안녕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일축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2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고요. 또 미국의 대북 독자 타격 가능성도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한미 간의 굳은 합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적 옵션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미국 CNN 기자의 질문에는요.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요. 무력 사용 언급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북미 간에 말전쟁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톤을 바꾸기 시작할 즈음에 우리도 몰랐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통화를 해서 남한 동의나 또는 대화 없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동의 없이 전쟁은 있을 수 없고 뭐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은 전쟁 이야기를 마치 곧 벌어질 것처럼 많이 중계됐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또 그 백악관의 극우를 상징하죠. 스티브 배넌이라고. 네, 네, 최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무슬림 입국 금지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미국에서. 이거 추진한 사람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인 인종주의 테러. 예. 여기 대해서 트럼프에게 백인 인종주의자들만 비판하지 말고 예. 양쪽 다 비난하게 조언했다고 해서 예. 그래서 일을 더 키웠다고 해가지고 경질설이 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조차 초강경파입니다. 초강경파. 그러니까. 이 사람조차 뭐 전쟁은 옵션이 없다. 군사적 해법은 없다.
네, 16일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군사적 해법을 잃어버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고. 예, 예. 대신에 중국이 검증 가능하게 북핵 개발을 동결시키면 그 대가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거리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고려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은 게. 네, 고려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네. 이 양반이 이제 비선 실세라고 불렸거든요. 소위. 네, 수석 전략가니까 이제 그냥 실세 같습니다. 초반에 비선 실세를 불렸어요. 이제 미국 타임지 가 이제 뒤에 있는 실세가 누구냐. 근데 최근에 이런 그 잘못된 전략을 조언해 줬다고 해서 경질설이 나돌고 있어요. 네. 여하간 백악관의 가장 강경파, 초강경파, 무슬림도 있고 금지시키자, 백인 인종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 심하게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 사람조차 전쟁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러시아에서도, 북미 간 저런 말전쟁.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구 멸망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당연합니다. 전쟁 안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는.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도 관련된 보도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21일부터 시작되는데 훈련 중단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혹법이 논의되겠는데 뭐 이번 주 내내 그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이제 전쟁 난다는 얘기를 스포츠 중계하듯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발.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 땅에서 일어날 일인데 미국에서 정치인 몇 명이 그런다고 진짜 전쟁 날 것처럼 어찌나 이렇게 중계를 해야 되는지. 포탄은 왜 그걸 다시 씁니까? 누가 그 기사 뽑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요, 정말. 자, 관련하여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또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이 65분 동안 진행되면서요.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된 내용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요. 가격 상승 기미가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 내놓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토부 김현미 장관을 주목하라고 고들 하죠. 예. 본인 자신이 집 없는 소를 오래 겪은 장본인이라. 네. 더 강력한 대책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서 보유세 인상이나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추가 대책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수는요? 네, 뿐만 아니라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관련된 질문도 나왔었는데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에 한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도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개인의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한국 대법원 판례다라면서요.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잘못했네요. NHK 기자가. NHK 기자는 법조인을 상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 이전에 법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 합의에 불과하고 개인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잖아요. 예. 그렇고요. 또 다른 중요한 질의가 있었습니까, 내용이?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또 언론과 관련해서는 언론 장악들 이번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요. 언론인 스스로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말도 했었습니다. 알겠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리고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요. 포털 사이트에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자신들은 놀이라고 하지만 실체는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조작되는 거죠? 네. 고마워요 문재인 하면 안 고마운 분들이 고마워하나요? 이건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정권의 조작들이 할 말은 아니죠. 예.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자신들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놀이로 썼겠죠, 잠시. 네.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연예인 팬클럽 같은 경우에도요, 해당 연예인 생일 때 이런 식으로 검색 올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벤트라고 보면 될 텐데.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너무 많이 나간 거고요. 예. 참고로 이제 뉴스공장에 대한 고마움은 앞으로 이런 고마워 이런 건 뭐랄까요. 닭살 돋고요. 고기 먹자 이런 걸로 해주세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살충제 달걀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농가가 지금까지 모두 32곳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울산, 대전, 경남, 경북에서 새로 살충제 달걀이 나와서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살충제 달걀이 생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이제 첫 뉴스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 유럽에서 문제가 되니 우리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오래된 일이면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될 동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또 보면 친환경 인증 농장이 더 많아요. 대부분이. 왜 네, 친환경 대부분입니다. 네, 친환경 인증 농장이 이런 거냐. 얼마나 나쁜 거냐 그 살충제는. 혹은 기준치가 넘지 않으면 괜찮은 거냐. 저희가 월요일 날 분야의 최고 전문가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눈에 띄는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뉴스인데요. 정부가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2015년 가을에 마련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시행을 막았다라는 보도입니다. 국회 김영건 의원실이 확보한 식품의약 안전처 내부 문건 내용인데요. 지난해 6월 말 작성한 계란 유통 및 위생관리 대책 내부 자료에 보면요. 2015년 11월 17일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보고한 후 연기를 결정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는 뉴스. 이게 국정농단 탄핵 국면 한참일 때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런 뉴스가 불쑥 나왔었어요. 네, 그때도 김영건 의원 발로 나왔던 뉴스인데요. 갑자기 탄핵 전국 때 이 계란 관련해서 식품 관련 대책을 왜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보고받고 제재했느냐라는 뉴스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민정수석이 계란 대책을 보고받았지? 라고 궁금했는데, 지금 김영건 의원실에서는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건데, 이건 저희가 이제 의원실하고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 저희가 인터뷰할 만한 내용이면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이야기는 올 초인가요? 작년 말인가요? 예, 올 초에 나왔던. 올 초에 한번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살충제 얘기가 없었고, 예. 다만 계란 안전 대책. 2015년에도 계란 관련돼서는 문제가 또 있었는데요. 불량 계란이 학교 급식에 납품됐다고 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됐는지 의구심을 가진다고 한번 주장을 했던 짧은 기사가 있었는데 저는 재밌는 기사에서 기억이 나거든요. 왜 계란일까? 그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이 뒷이야기 여기까지만 일단 나온 거고요. 예, 우선 해당 기사에 보면요. 당시 식약처장이었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터뷰가 짧게 실려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위생관리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청와대 주요 라인에서 이것을 챙겼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챙길 거면은 다른 부처에서 하면 되죠. 식품 관련해서. 민정이 왜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이 많았다는 걸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때 이게 이권이 여기에 있나? 혹은 그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다른 뉴스 하기 전에 이번 주 뉴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지나간 뉴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거 짧게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뉴스 다뤄죠. 박영수 특검을 공격했던 그 모 씨의 영장 기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주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고용태 씨는 구속되는 반면 왜 우병우 혹은 정유라 혹은 카이 건들 이런 게 기각되느냐 중간중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 박영수 특검을 공격했던 모 씨에 대해서도 기각이었어요. 이 언론에서는 물병을 던진 아주머니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표현만 놓고 보면 갑자기
물병 좀 던졌다고 해서 구속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탄핵 국면 때 박영수 특검을 위협했던 당시 상황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위협은 대단했었어요. 실제 방망이 들고 야구 방망이 들고 지 옆에 가가지고 박영수 특검 부인이 뭐 혼절하고 거의 살해 협박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특검이 경찰 요청 보호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뚫고 수십 명 100명씩 밀어붙이니까 근접거리까지 와가지고 막 공격했단 말이죠. 그때 누가 툭 튀어나와서 흉기를 휘두르면 어떻게 막습니까? 그 가까운 거리에서. 저는 이게 이 국가 공권력에 대한 테러 행위로 간주해 맞다. 탄핵 국면에서 특별 검사를 상대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못해요. 그냥 파출소 경찰한테도 항의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특별 검사로 임명된 사람을 경찰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100여 명씩 달려든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개인이 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조직적인 거지. 그런 집회에 15차례 이상 참석을 했고 특정 죽어도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근접해서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이게 물이 아니라 황사님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 하게 마련이거든요. 반복적이고. 저는 이게 기각된 게 황사님은 그때 가서 미안 그럴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이 기각 사유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범죄가 소명됐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까 구속할 필요가 없다. 구속을 하는 이유가 원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아니면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범죄의 상당성이 있는 네. 겁니다. 그리고 뭐 증인을 회유할 수도 있잖아요. 나가서 입을 맞출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막으려고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가지고 그게 소명됐으니까 그래서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오랜 시간 법정을 다닌 준법조인으로서 전 납득이 잘 안 가는 대목이 있고 연결해서 카이 구속 영장 기각 건도 보면은 1억 뇌물 준 것은 소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을 준 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한다는 건데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입을 맞추면 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면 고영태는 왜 구속을 한 겁니까? 예. 죽어도 일정하고 돈을 줬다는 사람도 있고 검찰에 이미 수십 차례 협조도 했고 뭐 묻지도 않은 건도 들고 왔는데 스스로 예. 하루 반나절 연락 안 된다고 구속을 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최근에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의 흐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또 서초동에서는 이거 국정농단 관련해 특검이나 재판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누군가 내려보낸 사람들 아니냐 이런 루머까지 돌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모두가 다 같은 영장 전담 판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겨우 3명이거든요. 예. 사람조차 초강경파입니다. 초강경파. 그러니까. 이 사람조차 뭐 전쟁은 옵션이 없다. 군사적 해법은 없다. 네, 16일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군사적 해법을 잃어버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고? 예. 예. 대신에 중국이 검증 가능하게 북핵 개발을 동결시키면 그 대가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거리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고려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은 게. 예, 고려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예. 이 양반이 이제 비선 실세라고 불렸거든요. 소위. 예, 수석 전략가니까 이제 그냥 실세 같습니다. 초반엔 비선 실세를 불렀어요. 이제 미국 타임지, 가 이제 뒤에 있는 실세가 누구냐. 근데 최근에 이런 그 잘못된 전략을 조언해줬다고 해서 경질설이 나돌고 있어요. 네. 여하간 백악관의 가장 강경파, 초강경파, 무슬림도 있고 금지시키자, 백인 인종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 심하게 대통령이 몰아붙이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 사람조차 강남 살면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진보적이려면 내 경제적 처지를 억지로 가난하게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직도 이런 프레임이 먹힐 거라 여기는 데스킹도 촌스럽지만 더욱 안쓰러운 것은 이 기사가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1등 신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가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한참 달려야겠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재밌는 기사였어요. 네. 안경테 보질 못했는데요.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 70만 원짜리로 다시 받고 뭐 이런 거.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안경테가 무슨 상관인지. 예. 이런 유의 기사를 과거로부터 많이 썼었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호화 요트. 예, 그렇죠. 요트 코딱지만한 요트였었고요. 그걸로 오래된 분쟁까지 겪었었는데요.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은요. 그 이후로도 많이 겪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거 많이 겪었고 다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통화를 해서 남한 네, 동의나 또는 대화 없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동의 없이 전쟁은 있을 수 없고 뭐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전쟁 이야기를 마치 곧 벌어질 것처럼 많이 중계됐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또 그 백악관의 극우를 상징하죠. 스티브 배넌이라고. 네. 네, 최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무슬림 입국 금지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미국에서. 이거 추진한 사람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인 인종주의 테러. 예. 여기 대해서 트럼프에게 백인 인종주의자들만 비판하지 말고 예. 양쪽 다 비난하게 조언했다고 해서 예. 그래서 일을 더 키웠다고 해가지고 경질설이 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 진보적 인사들도 비슷한 공격 많이 당했죠. 예. 아직도 이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아참 시사인의 했습니다. 했나요? 왜 이러십니까? 두 번 하죠. 뭐 대신 네. 그러면 안녕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일축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고요. 또 미국의 대북 독자 타격 가능성도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한미 간의 굳은 합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적 옵션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미국 CNN 기자의 질문에는요.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요. 무력 사용 언급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북미 간에 말전쟁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톤을 바꾸기 시작할 즈음에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 문재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죠.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산테로 바꾼 지 2달 만에 예전 린드버그 안경테 낀 문 대통령. 덴마크 제품으로 7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화제가 됐던 이 안경테가 6월 초 고장이 나서 고가 외산 제품 논란을 의식했는지 국산으로 바꿨다가 다시 예전 브랜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기사는 무표정한 척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무표정할 일이면 이런 기사 자체를 아예 안 썼겠죠. 그러니까 이 기사 밑바닥에 깔린 뉘앙스는 문재인 비싼 안경 써 논란되자 국산 쓴다고 하더니 다시 고가 외제 안경으로 바꿔 서민 대통령은 코스프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보수 매체가 진보 진영 정치인들을 공격할 때 이런 프레임 과거로부터 아주 많이 써먹었습니다. 진보가 왜 외제 소파냐? 왜 비싼 안경 쓰냐? 보수는 비싼 안경 써도 되고 진보는 안 되나요?